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도요. 요런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한번 스토리 짜볼까요? 이렇게 집이 있거든요. 자, 이 집이 있는데 여기 막 불 났어요. 자, 불이 나가지고 이 안에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뭘 했습니까? 제가 강제 처분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 집 주인인데 갑자기 소방관이 들어가지 말래요. 그럼 저 뭐라고 하죠? 아, 당신이 뭔데, 뭐 우리 집인데 못 들어가게, 왜 못 들어가게 하죠? 불이 났거나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처분한 거죠. 근데 그거를 방해했어요. 막 소방관 밀어내고 막 들어가고 막 명령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럼 심각한 위반 행위죠. 그러다가 인명손실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는 5년 5천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강제처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강제처분 중에서 좀 심각해요. 불이 났거든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죠. 강제처분 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한 단계만 낮춰서 3년 3천입니다. 참고로 소방기본법에서는 3년 3천은 예 하나밖에 없어요. 화재가 났을 때 강제처분을 방해. 이 방해라는 말로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반한 거죠. 어쨌든 간에 강제처분을 듣지 않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3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방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해라는 걸로 외우시면 너무 헷갈려요. 뭘 방해했느냐. 소방활동이나 소방력을 방해했느냐. 지금처럼 강제처분을 방해했느냐.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강제처분이란 말이 등장했죠. 더군다나 불이 났죠. 그럼 3년 3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단순함기예요. 뭐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이죠. 자, 화재조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자, 요거 제가 두 개를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만약에 제가 화재조사를 가요. 그런데 화재조사를 딱 들어갔는데 이 화재조사는 강제성을 띠거든요. 화재가 나면 무조건 화재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분이 못 들어오게 막아요. 좀 뭔가 좀 약간 캥기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면 화재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분 있죠? 그 분은 여기 안 나왔으니까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나오면 적어드릴게요. 화재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해서 자, 안 받아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근데 여긴 그게 아니라 그 화재조사를 하러 가서 이번에 공무원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그 관계인, 그러니까 화재조사를 받는 분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든지 조사하면서 막 와보세요, 가보세요, 아니 다시 오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방해를 해요. 또는 화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요. 자, 여기 나옵니다. 정당한 업무를 방해를 해요. 그리고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누설을 해요. 근데 이게 주체가 누굽니까? 공무원이에요. 보통은 소방관이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안 받겠다고 버틴 사람은 2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공무원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게 때립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뭐가 된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비밀 누설 이렇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자, 21번이, 아니, 이게 막 엄청 중요해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뭐를 좀 잠깐 보시냐면, 제가 이거는 22번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2번을 먼저 설명드리고, 한 번에 묶어서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1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방기본법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조금 임팩트가 있어요, 내용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 그랬죠? 얘는요,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리는데 얘는 키워드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화재경계지구를 지정을 했어요. 화재경계지구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소방대상물은 다 그 소방특별조사 대상이에요. 예외 없이. 위험하건 위험하지 않건. 그냥 의무적으로 소방특별조사 받아야 됩니다. 귀찮죠? 그래가지고 아니 작년에도 오고 뭘 올해 또 와요. 나 안 받을래요. 라고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장 그대로 외우십시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따로 키워드를 안 잡아드리냐면 키워드를 잡아드릴 의미가 없는 게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아마 외우실걸요. 그냥 자주 봐서. 자, 두 번째. 그럼 나머지는요. 이 생활안전활동 방해라는 거 있거든요. 이 생활안전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위해동물 퇴치입니다.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이제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마취총 같은 걸 사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뭐 폄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환경보호단체 하시는 분이 이 멧돼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멧돼지 우리 친구예요. 이러면서 막 막다가 그냥 멧돼지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동차 막 들이받고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요 생활안전 활동을 방해한 분한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멧돼지 100벌금.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멧돼지 100벌금, 멧돼지한테 벌금을 울린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 100벌금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요게 조문을 좀 꼼꼼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 잘 보셔야 돼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그랬어요. 이거 재밌지 않나요? 조치. 이거 여기까지. 아니,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누굴까요? 구경꾼들? 아니죠. 그 건물 관계인. 관계인은 자기 건물에 불이 났으니까 소방대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 건물이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니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건물에 불 났는데 그냥 뭐 신고도 안 하고 나 몰라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인에게는 초기 소화 활동의 의무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벌칙을 주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관계인으로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이거는 관계인의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법에는 뭐라고 됐냐면 뭐 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어떻게 외웠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관백이에요, 관백. 관계인으로서 이 지금 소방 초기 소화 활동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디귿은 그런 거고요. 리을은 쉽죠. 피난명령 위반인 건 피백. 자, 그리고 이거 아시죠? 개폐장치 나오면 개백.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개폐장치는, 이거 문장을 좀 이렇게 길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기 개폐장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비읍도 개폐장치예요. 뭐냐면, 이거는 수도의 개폐장치를 사용하는 거니까 수도꼭지를 여는 거겠죠. 여기 지금 27조 2항은요, 이렇게 나와요. 뭐, 가스, 뭐, 예를 들어 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기라든가, 아니면 유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차단하는 이 긴급조치가 바로 이거예요. 가스, 전기, 유류 차단하는 건데 이거 차단하면 마찬가지로 밸브를 잠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개폐장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개백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요거는 그냥 문장 그대로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멧돼지 100벌금. 그 다음에는요 관백, 피백, 개백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요렇게 외우시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인가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시죠? 학습 후에는 연습만 한 게 없다. 자, 보겠습니다. 21번. 그러려고 저희가 문제풀이 강의 듣는 거잖아요. 그죠?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거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관계인이에요, 관계인. 생략이 돼 있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인 100벌금이에요. 관백. 이거는요. 피백. 자, 이게 그거예요. 물의 사용을 방해했다는 얘기는 개폐장치, 조작 방해. 교묘하게 숨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단순하게 법만 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문장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쫙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멧돼지 100벌금 웃기죠. 근데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의 사용을 방해했다는 얘기는 수도꼭지 좀 틀라 그랬더니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긴 문장 중에 요것만 딱 떼서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폐장치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조문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물의 사용 그리고 수도꼭지 방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100벌금이 되는 거고 그 요거는 키워드 외우셔야 돼요. 특수가연물이거든요. 요 특수가연물은 요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특수가연물은 요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아닌 거는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